나도 땅주인, 나도 건물주, 땅과 함께 구독자님 모두 좋은 일만 있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컨설팅 받으시는 회원님 모두 낙찰 받으시고 여러분의 자산 지속적으로 증식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땅과 함께 여러분들의 새해 소망 모두 성취되시고 건강하고 행복하고 평강하게 한 해 보내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서울에서 30분입니다. 인터체인지에서 해당 물건지까지 5분이면 들어옵니다. 편안한 전원생활, 한가하게 편안한 노후 보내시기에 아주 적합합니다. 계획관리 정남향 임야고 나지막합니다. 2330평이고 감정가 1억이 넘는 물건입니다. 3,700만원 입찰가 제한드리고 도로 전기 모두 땅 앞에 붙어 있습니다. 주변은 산이고요. 멀리는 우리나라의 유명한 곡창지대 농경지대입니다. 여기에도 논이 상당히 많죠. 지금 보시면은 주변이 저렇게 산으로 포근하게 둘러쳐진 곳에 마을이 형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자연취락지구 오래전서부터 사람들이 살기 좋아서 모여서 살기 시작한 자연취락지구 마을이 형성이 되어 있는 곳입니다. 해당 물건은 땅이 생긴 모양이 약간 특이하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생긴 땅이에요. 좌우로 등고선이 옆으로 이렇게 평평합니다. 그래서 옆으로는 평평해요. 위로는 올라가는데 땅이 워낙 높은 땅이 아니라 올라가는데 어려움 없이 무난하게 올라갈 수 있었습니다. 해당 물건지는 마을 코너 여기서부터 도로 옆에 딱 붙어서 여기는 도로를 포함하고 이렇게 대략 이렇게 생긴 땅입니다. 이쪽은 도로를 내 땅이 통과하고 있고요. 여기는 나무가 제법 쓸만한 나무 많습니다. 보시면 여기는 상록수죠. 여기는 모두 기타 화렵수입니다. 한 요 정도 올라가면 이쪽으로 시야가 탁 트이게 나오는데 방에는 동쪽, 북쪽 시야가 확실하게 탁 트이게 나오고 이쪽이 정남향입니다. 여기 이쪽으로 도로를 내서 올라가는데 도로법상 도로경사도가 나오기 때문에 이쪽 한 400여 평 이 땅을 단작업을 해서 두 가구 들어와서 넉넉하게 편안한 전원생활하기에 계획관리 땅입니다. 두 가구 남향으로 집 짓기 좋은 땅 이쪽에 딱이 있습니다. 그리고 위에는 자연 그대로의 나무 그대로 활용하시고 그 뒤에는 여기가 요 앞부분 여기가 도로면 산의 경사가 한 이 정도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뒤에 능선 대략 한 요 정도로 가다가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해서 북쪽 사면이 뒤쪽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단작업을 해가지고 두 가구 들어오기에 충분한 공간 계획관리 정남향으로 나오니까 여기 집 두 가구 올리셔서 뷰 간섭도 없이 좋은 공간 나오고 위에
현재 보이는 여기 상록수 지역은 나무를 그대로 활용하시고 임산물, 부산물, 버섯, 기타 재배하기에 부엽도 상황 좋고 땅도 좋았습니다. 그리고 이쪽 북쪽 사면 뒤쪽은 완만한 경사의 좋은 땅이라 이쪽 임업 그리고 부산물 활용하시면서 전원생활하시기에 좋겠다 판단이 되었고, 이 앞부분은 내 땅 능선이 가장 높은 위치고요. 이쪽은 남향으로 경사면입니다. 그러니까 이쪽 옆으로 쭉 갈아가지고 텃밭으로 쓰셔도 되고 다양하게 각자 필요한 용도로 활용하시면 적합해 보였습니다. 북쪽에는 집이 없습니다. 요거 사람 사는 집 요거 하나, 그 다음에 여기 하나 그렇게 있고, 이쪽에는 사람이 거주하는 공간이 하나도 없습니다. 멀찌감치 여기 한 가구 있고 여기 한 가구 있고, 북쪽에는 모두 논입니다. 논. 요거 가랭이 논이에요. 다단 논입니다. 해당 물건지 앞에 여기 두 가구 삽니다. 해당 물건지는 저 코너 돌아오는 도로 그 코너 자리에서부터 바로 앞에 가운데 그 도로 갈라지는 그 코너부터 시작해서 우측으로 도로 옆에 능선 쭉 올라갑니다. 우측으로 쭉 올라가면 맨 끝에 한 가구 삽니다. 정남향 사면 산이기 때문에 계획관리이기 때문에 땅의 활용 가치는 좋습니다. 내 땅 능선에 저 상록수 그대로 다 살아있는 거 보이시죠? 저 나무 상당히 굵고 튼실합니다. 그 아래 땅 부엽도 상황도 상당히 좋았고요. 땅도 푹신푹신했습니다. 이 드론 화면을 보시면 날이 흐렸잖아요. 땅이 꽝꽝 얼어있는 영하의 날씨였는데 위에 부엽토가 많이 쌓여있는 이 땅 위에 상록수 그 아래 땅은 푹신푹신하더라고요. 부엽토 상황이 상당히 좋다는 거죠. 우측에 저 가랭이 논, 그 다단 논, 눈앞에 보이는 요 땅 해당 물건지입니다. 요거 해당 물건지예요. 도로 위에 이거 이렇게 드론을 낮게 띄워가지고 능선에 붙어서 촬영하는 거는 고도의 기술이 필요하고, 이런 촬영을 하면서 제대로 된 영상을 제공하기 위해서 작년에만 수백만 원짜리 드론을 수천만 원 저렇게 나무 근접 촬영을 하다가 버렸습니다. 이거 지금 나무 근접 촬영하면서 나무 능선 위로 드론이 지금 날아가는 거예요. 다른 유튜버들 드론 영상과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이런 부분이 최고의 영상 제공하기 위해서 수백만 원짜리 드론 작년에만 수천만 원 날리면서 이런 촬영을 했고요. 금년에도 여전히 드론 촬영하면은 최고의 능선을 날면서 땅의 속, 나무 속, 저 땅 속까지 지금 보이게 촬영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 드론 촬영을 하려면은 능선에 붙어야 돼요. 그런데 능선에 이렇게 붙다 보면은 여기는 양쪽이 터져가지고 좀 괜찮은데, 양쪽에 산이 몰려 있는 데는 능선에 붙어서 찍으려고 하면은 등지고 있는 능선에 나무에 걸려가지고 드론이 추락합니다. 저 안에 저 상세하게 저렇게 보이게 찍는 거, 이거 고난도 기술, 그리고 드론이 좋아야 저런 촬영을 하게 되는데,
작년에 이런 촬영을 하려고 능선을 쭉 타고 가면서 산속 들여다보다가 수백만 원짜리 드론 작년에만 수천만 원 날렸습니다. 여기 좀 다시 볼까요? 위에 저 상록수 내 땅입니다. 그 우측에 상록수 우측에 저 기타 화렵수 산 속살 그대로 들여다보이면서 저 눈, 저 산 모두 해당 물건지입니다. 여기 뒷부분 이거 모두 해당 물건지입니다. 그러니까 이쪽에 정남향으로 단작업해서 두 가구 집 짓기에 충분한 440여 평 직각으로 정남향 두 단 작업을 해서 이렇게 두 단 작업을 해서 전원주택 지시고 이 위에 이 상록수 부산물 활용하는 용도로 활용을 하시고요. 부엽도 좋고 땅 아주 좋습니다. 그리고 이 북쪽 사면 기타 화렵수 각각 용도에 따라서 활용하시면 아주 훌륭한 용도로 편안한 전원생활 가능합니다. 이 땅은 높은 임야가 아니고 고도가 가장 높은 부분이 135m이기 때문에 이건 모두 해당 물건지입니다. 이렇게 뒤에 그러니까 이 상록수 그대로 두고 기타 화렵수 그대로 두고 각각 부산물을 활용하는 용도로 편안하게 전원생활 하시기에 충분한 버섯 기타 임산물 충분한 작황을 보장할 수 있을 정도로 부엽토와 땅의 상황이 좋았습니다. 정면으로 보이는 부분이 남향입니다. 저 앞부분 저렇게 탁 트여 있고 앞도 저렇게 논입니다. 우측 코너에 보이는 마을 거기도 전부 논입니다. 우리나라 곡창지대예요. 여기 서울에서 30분이면 들어오고 인터체인지에서 해당 물건지까지 5분이면 들어옵니다. 전원주택 위치는 여기 이렇게 땅이 직각으로 올라가는 이 부분을 여기서부터 도로를 이렇게 올리고 경사도 도로법상 도로허가가 나오는 경사이기 때문에 도로를 올리고 여기 이렇게 두 개로 단작업을 해서 전원주택 같이 올리고 지인이나 가족이나 그렇게 오시고 아니면 혼자 위에 집 올리고 아래 텃밭으로 쓰셔도 되고 옆에 이 겉면 그대로 쭉 밀면서 텃밭이나 기타 활용 다용도로 활용 가능합니다. 이 앞에 간격이 충분하기 때문에 정남향 이쪽 모두 하루 종일 해가 잘 들어옵니다. 앞에 있는 마을들 자연적으로 형성이 된 자연철학지구, 즉 오래전서부터 사람살기 좋았다는 것이죠. 논입니다. 저 땅들은 모두. 가운데 흰 차 있는 그 도로 위에 땅 전부입니다. 이 부분 전부입니다. 여기는 도로를 포함하고 있고요. 모두 남향입니다. 계획관리예요. 여기는 모두 기타 화렵수입니다. 앞에 이렇게 논이고요. 여기가 땅끝 경계 위에인데 상당히 넓잖아. 여기가 위에입니다. 위에 상당히 평평해요. 여기까지 올라오는 길도 문제가 없고 상당히 편안한 땅입니다. 위에 부엽토 상황 보십시오. 엄청 굵어 지금.
지름이 한 50cm는 되네. 위에 50cm급 북쪽 사면 나무들 아래로 상당히 많습니다. 쭉 내려가. 저 밑에 저 뒤에 만나는 북쪽 사면 해당 물건지고요. 이쪽 북쪽 사면 상당히 좋아. 경사. 경사도 좋고, 남쪽은 약간 경사가 있는데 오히려 이 북쪽 사면, 이 눈 있는 데는 예, 북쪽은 경사가 완만해요. 좋네. 능선은 매우 쓸만해. 좌우로 평평해. 위에 아주 훌륭합니다. 땅 끝에서 보면은 앞전망 보역도 상당히 좋고요. 북쪽 저 아래 저기 그 간이 화장실 방금 그 능선에서 북쪽 사면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같이 보이는 저 아래 보이는 길 아래까지 모두 평도 해당 상당히 물건지예요. 좋은데 이 앞에 여기는 이동 경사가 간이 화장실에 있는 완만해. 그거 모두 해당 물건지입니다. 나무는 이쪽에 조선소나무도 꽤 되네. 홍옥. 홍옥 상당히 많고요. 경사 상당히 완만하죠. 잣나무 굵은 것도 많고 이 뒤쪽 북쪽에 오히려 산림자원이 훨씬 좋은데. 네, 이쪽 북쪽 사면 상당히 뒤로 좋습니다. 해서 그리고 뷰 아주 상당히 좋아요. 눈 쌓인 거, 그 너머까지 쭉이야. 이 위에 능선 폭이 상당히 좌우로 넓기 때문에 아주 훌륭해. 상당히 좋지 않습니까? 평평한 게 두툼합니다. 예, 보세요. 상당히 평평하고 넓죠. 이런데 묘로서도 아주 기가 막힌 명당 포인트가 되고요. 부요토 상황 보십시오. 평평하죠? 나무 아주 좋습니다. 이게 내 땅입니다. 위에. 저 아래 비닐하우스 거기에서 수직으로 올라가지고 있는 우리 요거는 땅인데 지금 남쪽 보면서 설명하고 땅은 있고요. 내 땅 집 지려고 하는 땅의 경사예요. 이것이 경사도 아주 실제. 쓸만해. 택지로 작업을 해서 땅을 팔아도 좋을 상황이야. 앞에 예, 집 짓고 그 옆에 입구 들어오면서 그쪽 측면은 나오고 택지로 만들어가지고 땅의 하셔도 경사는 돼요. 이렇고 부엽토는 상당히 좋네. 부엽도 상당히 땅이 좋습니다. 아주 푹신해. 푹신푹신해요. 땅 실제 경사 이렇습니다. 소나무, 집 지려고 하는 터예요. 부엽토. 여기가. 그리고 화렵수 부엽토 위에 소나무 부엽토 상황 상당히 좋아. 땅 경사 상당히 좋죠. 좋아. 모두 위에 능선은 택지로 아주 평평합니다. 개발해서 쓰는데 문제가 없는 아주 좋은 경사야. 땅의 상황도 예, 땅을 개발해서 좋네. 팔아도 되는 계획관리입니다. 서울에서 30분이면 들어오는 지역이에요. 여기 해당 물건지인데 소나무 상당히 굵은 거 훌륭합니다. 소나무. 위에 능선 평평해요. 나무 아주 좋습니다. 그리고 이 산에서 북쪽을 바라보면 전망. 저렇게 탁 트인 전망 해당 물건지 뷰 확보되고요. 꺾어진 기역자 부분 상당히 멀리 탁 트인 계열지 확보됩니다. 아래는 뷰가. 이런 전망 나오고 요거는 내 땅 멀리. 바로 뒤쪽에 붙어 있는 밭이고요. 멀리 계열지 뻥 뚫려 보이죠? 이런 전망 나와. 아주 아주 사방이 훌륭합니다. 능선 완만하지 않습니까? 소나무 좌우로 폭이 넓습니다. 상당히 굵잖아. 이 지금 완만하게 좌우로 평평한 이 땅이 해당 물건지 이 위에 능선입니다. 능선은 여기는 상당히 평평하죠? 두툼한데 좌우로 넓고 선산으로서도 아주 좋을 자리네. 예, 선산으로서도 좋은 명당 포인트입니다. 위에 능선 상당히 여기 좋아. 순이 아주 상당히 살아있는 넓으네. 산의 생기 순이 두텁고 이렇게 좌우로 광폭으로 내려옵니다. 10m 폭 보시는 정도 바와 되네. 같이 좌우로 상당히 넓죠? 소나무 굵은 거 위에 엄청 많아. 소나무 굵은 곳 상당히 많습니다. 요거 해당 물건지입니다. 이것도? 지금 보고 계시는 거. 소나무 엄청 굵고 여기는 소나무 굵은 게 상당히 많네. 위에 땅의 상황이 산산용 묘토로 쓰면은 이 자리 아주 굉장히 좋네. 아주 훌륭한데 상당히 넓어. 한 10m 좌우폭이 10m 이상 넓은 나옵니다. 폭으로 이렇게 나오는데. 평평하게.
그리고 여기에서 저 앞에 요거는 지금 북쪽 눈 사이. 바라보는 거예요. 해당 물건지입니다. 저쪽으로 쭉 올라가. 저 능선까지. 화면은 위에 이쪽에서 능선서부터 보면은 거꾸로 지금 뒤에 북쪽 쪽으로 내려옵니다. 가면 아래서부터 찍으면서 이렇고. 올라갔는데 설명을 지금 위에서부터 보면서 내려오는 거예요. 남쪽 앞에 전망은 이래. 능선 위에 상당히 평평하고 이렇게로 좋죠. 꺾여져 있는 그쪽 땅이 쓸만한 게 상당히 많네 위에. 능선 여기는 위에가 그냥 소나무 평평해요. 상당히 좋아. 좌우벽이 10m가 넘고 나무 상당히 좋고 고육토도 상당히 좋고 보시면 여기 평평하잖아요. 저 마을길에서 쭉 들어와 가지고 여기 이 도로 도시는 다 들어와 좌측이 있고, 해당 물건지입니다. 좌측면 이 좌측에 이 해당 사람 전부 물건지 저 앞에 저 코너 싹 집이 갈아가지고 있는데 거기 이거 단작업 해가지고 택지로 팔아도 돼요. 그 길이가 상당히 나오기 때문에 택지로 따로 파셔도 됩니다. 그 길이가 132m 나옵니다. 여기에서 이쪽으로 132m가 나와요. 그 중에 내 땅 정남향으로 여기는 내가 쓰고 나머지 107m 이쪽 능선 모두 파셔도 돼요. 여기서부터 이쪽 면 쭉 그래서 여기까지 쭉 올라가 가지고 그 다음에 저 상수리나무 많은 거 지금 땅 색깔 보세요. 쭉 땅 색깔 직선으로 보십시오. 땅 색깔 보세요. 땅 아주 좋죠? 쭉 직선으로 올라가서 능선에서 요 저 능선이 위로 지금 또 제 쭉 손도 안 올라가. 돼요. 이 능선 높이가 지금 제 손 높이도 안 되는 겁니다. 좌측에 있는 땅 모두 해당 물건지입니다. 전면 전격은 지금 이 이렇고 앞에 도로 일부도 해당 물건지예요. 이 앞에 도로 이만큼도 해당 물건지입니다. 경사 상당히 좋죠? 앞에 앞에 전망도 탁 튀어가지고 멀리 있습니다. 앞에 산도 높지 않기 때문에 개방감 좋고요. 하루 종일 해 들어오는 거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바로 이 부분이 집질 자리예요. 경사 상당히 좋죠? 정남향입니다. 이거를 두 개로 단작업을 해서 위에 전원주택, 아래도 전원주택 그렇게 쓰셔도 되고 두 가구 또는 위에 전원주택, 아래는 텃밭으로 쓰시든지 그거는 각자 필요하신 대로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쭉 들어와 가지고 여기 요 비닐하우스 비닐하우스 있는 저 끝나는 여기까지예요. 부분. 여기서부터 거기서부터 우측으로 위로 쭉 요 올라갑니다. 앞에 지금 보이는 이 부분이 여기에요. 여기서 지금 위로 보면서 촬영하고 있고요. 여기 비닐하우스 4개 있는 이쪽 위에 보면서 촬영하고 있습니다. 요 골짜기 이거 위에 포함하여서 능선이라고 해봐야 여기서 이렇게 보이잖아요. 저렇게 가볍게 그냥 고개 높이 들지 않아도 그냥 한눈으로 보이잖아요. 여기 도로가 고도가 117m예요. 가장 높은 능선이 135m입니다. 그러니까 135m 도로 117m 그러니까 이쪽 부분은 높이 차이가 18m 밖에 안 나요. 그러니까 도로에서 18m 높이 능선 그 경사가 16.44입니다. 그러니까 요 색깔이 도로법상 도로 내는 경사 기준이고 그거보다 낮은 이렇게 되는 경사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 제가 서가지고 이렇게 쳐다볼 때 그 고도차가 18m 밖에 안 나오기 때문에 위에 그냥 저렇게
가장 높은 부분이 그냥 보입니다. 땅 부엽토 상황, 땅 색깔 보십시오. 상당히 좋죠? 이 땅을 두 단으로 쳐가지고 내 땅 이렇게 위에까지 올라가기 때문에 이쪽으로 도로 내주고 이 땅 갈아가지고 두 개의 땅 작업을 해가지고 두 가구 들어오시거나 그렇죠. 위로 수직으로 쭉 올라가고 나 하나 집 그다음에 짓고 아래는 좌측으로 텃밭용으로 위로 쓰시면 쫙 됩니다. 이쪽은 땅 작업을 하면 제법 쓸만한 땅을 만들어가지고 공간이 많이 파셔도 나오네. 될 훌륭한 여기는. 땅입니다. 낫을 만큼만 딱 그리고 쓰고 나무는 나머지 다 파셔도 돼요. 경사 상당히 좋죠? 상수리 나무야. 전부. 이 부분이 바로 집 능선에는 지으려고 하는 정남향 그 집터 리기다 그 부분입니다. 있고. 경사 상당히 좋죠? 땅 색깔 보세요. 땅 작업만 좀 하면 아주 괜찮겠어. 저 능선 정상에 올라가면은 양쪽 사방으로 다 보이는 상황이고, 그리고 이 앞으로 도로 상황은 저 위에 이 도로 저 가지고 저 전원 위에 때 저렇게 이렇게 건축행위 저 해가지고 있는 큰 집 도로 들어와 있기 놓고는 때문에 내 건축행위를 땅도 가능한 건축행위 하는 거 전혀 그런 문제가 없고 이 요 앞에는 도로가 이렇게 내 땅을 이거고. 포함하고 있습니다. 들어오면서 저 앞쪽에 그 젖소 키우는 축사들이 여러 군데 있기 때문에 그거는 감안을 하고 입찰을 볼 여기는 필요가 있겠네. 곡창지대입니다. 그리고 한우를 많이 이렇게 키우는 무너져 그러한 내려온 지역이에요. 요거 그래서 요거는 해당 들어오면서 물건지란 축사가 말이죠. 몇 군데 경사가 있습니다. 상당히 좋아. 이거 정남향이네. 직접 오셔가지고 한번 파악을 해보세요. 그리고 저 위에 전원주택 여기 번듯하게 크게 짓고 살잖아요. 도로변에 좌측 땅 전부 들어오면서 있는 축사 때문에 못 들어와서 살만한 그런 상황은 아니라는 겁니다. 저 위에 저 큰 집 짓고 살잖아요. 네. 멀찌감치 저렇게 나지막한 산 전기통신 다 들어와 있고. 축사의 냄새가 이 땅까지 영향을 안 미친다는 거를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능선 정상에 올라오면은 이렇게 탁 트이게 앞전망 탁 트이게 보입니다. 이 부분 조망하는 위치가 여기에요. 내 땅 집 지려고 하는 내 땅 위에 상록수지대에 올라오면은 동쪽과 북쪽 사면으로 시원하게 이런 조망이 나오는 겁니다. 북쪽과 동쪽 사면으로 이렇게 탁 트인 개활지 멀리 산을 바라다보는 시원한 전망을 조망할 수 있고 우측에 보이는 나무는 내 땅입니다. 좌측에 보이는 땅 내 땅입니다. 저 아래 비닐하우스 네. 거기 서울에서 30분이면 들어옵니다. 2330평인데 모두 계획관리고 감정가가 1억이 넘는 물건입니다. 남양 임야하고 도로전기 다 들어와 있고 즉시 건축개발 행위해야 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3,700만 원 입찰가 제한드리고 이 땅 여기 남한강입니다. 여기 인터체인지 두 개나 있습니다. 여기서부터 내 땅까지 들어오는데 5분이면 들어옵니다. 해당 물건은 이렇게 산이 그대로 살아있고 거기에 자연취락지구 마을을 형성을 할 수 있게 산이 또 여기저기 오밀조밀 모여있는 분재같이 폭 쌓인 아늑한 곳에 자연취락지구 마을이 형성이 되어져 있는 마을의 막장 끝쪽에 있는 땅이고 이 앞에는 보시는 바와 같이 우리나라 곡창지대에 평야입니다. 뒤에는 모두 산이고요. 남한강 바로 옆에 있습니다. 직선거리로 4km도 안 나오는 것 같아요. 해당 물건은 여기 이렇게 산으로 오밀조밀 둘러쳐져서 요 안에만 마을이 평평하게 형성이 되어 있죠.
이렇게 자연철학지구 분지처럼 아늑하게 풍수적으로 안정적인 사방에서 불어오는 모든 살바람을 다 막아주는 분지형 마을 속에 있는 땅입니다. 여기는 남한강이고요. 인터체인지 여기도 있고 두 군데인데 여기서 해당 물건지까지 들어오는데 5분도 안 걸립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상당히 넓은 개활지, 우리나라의 유명한 곡창지대 평야입니다. 이거 전부. 그리고 내 땅을 둘러싸는 이 뒤에는 모두 자연 그대로의 산이고, 여기는 아주 유명한 수도권에서 많이 오는 골프장이고, 이 전경을 보는 것만으로도 풍요로워지지 않습니까? 편안해지고, 우리나라의 유명한 곡창지대, 대한민국 최고의 쌀을 생산해내는 곡창지대입니다. 이거 평야. 그리고 내 땅은 이렇게 등선, 나지막한 등선 산에 퍽 둘러쳐진 분지같이 마을이 형성이 되어 있는 풍수적으로 아주 아늑한 곳에 마을 끝쪽에 있는 땅입니다. 해당 물건 요거고요. 네. 인터체인지에서 이쪽으로 이렇게 들어옵니다. 여기까지 들어오는데 5분도 안 걸립니다. 그래서 이렇게 들어오고, 여기 끝에 한 가구 있습니다. 한 가구. 내 땅 들어오는 앞에 두 가구 있어요. 온통 산으로 둘러쳐진 여기에 곡창지대답게 여기도 논농사를 하면서 자연철학지구 마을이 형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상당히 풍수적으로 좋은 땅입니다. 편안하게 노생활 보내시기에 손색이 없는 훌륭한 땅입니다. 여기가 135m 가장 높습니다. 이거를 기준으로 이쪽으로 완만하게 내려가고, 이쪽으로 등선은 위에 상당히 평평하게 유지가 되다가 완만하게 북쪽으로 내려갑니다. 여기 보이는 곳은 둔봉입니다. 도로 이렇게 들어오면서 내 땅을 통과하고 있고요. 여기까지 도로가 쭉 이어집니다. 여기서 위로 도로를 쭉 내고 두 단으로 나눠가지고 위에 단 아래 단 전원주택 짓기에 딱 좋고요. 옆에 이 땅도 이렇게 한 4개 정도로 나눠가지고 땅을 파실 수도 있어요. 위에 상록수 그대로 있는 좋은 땅, 요거는 부산물 활용하는, 임산물 활용하는 낮 취미거리 용도로 활용을 하셔도 되고요. 이 능선을 중심으로 여기는 모두 남해안입니다. 좌우로 평평하고요. 여기 이런 식으로 북쪽으로 내려가는데 이쪽 능선 완만하고요. 135m 가장 높은 여기에서부터 이쪽은 좌우로 폭이 10m가 넘는 상당히 평평한 능선 라인이기 때문에 이 땅은 명당 포인트로 선산을 쓰셔도 손색이 없는 아주 훌륭한 땅입니다. 이 부분 모두 대부분 상록수, 소나무, 잣나무, 이쪽은 기타 화렵수입니다. 집을 짓는 위치는 여기 이렇게 잘라가지고 이쪽으로 도로를 내주시고 두 단을 쳐가지고 작업을 하면 계획관리 전체 한 220~30평씩 전원주택 2개 짓기 딱 좋습니다. 이렇게 한 집, 두 집 그렇게 짓기에 딱 좋은 평수 나옵니다. 옆에 땅은 쪼개가지고
분양을 해도 되고 내가 옆으로 쭉 텃밭으로 쓰셔도 되고요. 여기 상록수 그대로 있는 좋은 나무 활용하면서 임산물, 부산물, 약초, 기타 활용하셔도 좋습니다. 여기에 올라가면 동쪽과 북쪽으로 멀리 탁 트인 시원한 계알지 뷰를 보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능선 정상에 이 전망 내 땅 위에 올라오면은 보시는 거예요. 서울에서 30분입니다. 2330평 계획관리 전체 계획관리입니다. 남양이며 감정가 1억이 넘는 물건이고 도로정리 다 붙어있고 3,700만 원 입찰가 제한드립니다. 매일 밤 7시에 영상이 공개가 됩니다. 꼼꼼히 보시면 공부가 되는 영상 매일 1개 이상 올라갑니다. 공매경매 물건을 수단으로 국토균형 발전 6차 산업까지 가자. 좋은 땅 낙찰받아서 전국적으로 흩어져서 살자. 목적으로 본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6차 산업 치유복지, 임업농업업 입법까지 가자. 내 땅 자연힐링 복지바우처 쿠폰 입법까지 가자. 국토균형 발전 이루자. 전국적으로 흩어져서 살자. 탄소 흡수량 좋은 산 속에 들어가서 100세 넘게 살자. 목적으로 본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땅과 함께 새 희망을 들어오셔서 아래 쭉 내리시면서 주제별로 보시거나 동영상을 누르시면 지금까지 올린 영상들 쭉 보실 수 있고 영상의 특징은 컨설팅 계약하신 회원님들 입찰 낙찰 도와드리는 영상이기 때문에 모든 영상은 입찰 정보, 상세 정보 제공해드리지 않습니다. 필요하시면 컨설팅 회원으로 가입하시면 되겠습니다. 입찰 정보 안 드리는 이유는 여기 보시고요. 처음 오신 분들은 본 방송을 어떤 취지로 하는지, 법구 적용을 어떻게 하면서 임야 개발을 어떻게 하는지 여러분들 배워가시는 게 있으니까 KBS 1뉴스에 제가 등장하는 부분부터 시작하는 이 영상 보시기 바라고요. 동강뷰 6,480평 1,679만원 공매입니다. 그런데 2억 3,333만원에 낙찰이 됐어요. 제가 설명하는 영상들 모두 낙찰가가 엄청 올라갑니다. 이 땅을 어떻게 활용할지 상세적인 입체적인 설명을 함께 드리기 때문에 그런 전문적인 영상 설명하는 경매공매 유튜버 있나요? 대한민국 최고의 땅 활용법 전문적으로 설명드리는 최고 수준의 영상을 보실 수 있고요. 그런데 입찰가는, 입찰 정보, 이러한 것들 때문에 1,679만원짜리가 2억 3,333만원에 낙찰되는 것을 보면서 공매경매 싸게 낙찰받으려고 하는 건데 제가 공매경매 역기능을 제공하는 게 아닌가. 그래서 작년 3월 11일 이후서부터 입찰 정보 제공 안 해드리니까 필요하신 분 영상 꼼꼼히 보시고 컨설팅 받으시는 것이 훨씬 유익하다. 낙찰 물건 여러분들 감정가 기준으로 억 단위 떨어진 거 낙찰시켜 드립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수억 원 버시잖아요. 임야개발 컨설팅 해드립니다. 수백만 평 땅 모두 탁월한 결과를 보장해 드립니다. 이 땅 평균 경사도 26.89도 산지관리법상 개발할 수 없죠. 그리고 지자체에서 조례로 9,000평까지만 개발하게 조례로 묶어놨고 면적 규제하고 도로로부터 50m 이내에만 집을 지라고 하고 그랬더니 설계사무실에서 여기 한 2,000평만 개발하자고 하더라고요. 이 땅은 2차선 3필지 가지고 있고 보존관리 62,000평이나 가지고 있는 33만 평 완벽한 훌륭한 땅입니다. 설계사무실이 2,000평이나 개발하자고 하기에 제가 직접 공부를 하고 법규 공부를 하고 6개월 동안 직접 측량하면서 각각의 고도별로 경사 몇 도, 노폭 몇 미터, 총 연장 35,054m의 길과 도로 큰 땅이기 때문에 비상용 탈출구까지 제가 직접 설계를 했고요. 그리고
설계사무실에서 그 지역에서 가장 큰 1등하는 설계사무실인데 2,000평이나 개발하자고 33만 평을 원형 보존지구 11만 9,559평 그대로 두고 개발행위 산지전용 허가 대상을 20만 2,945평으로 이 부분이 상당히 중요한 기술적인 핵심인데 25도 이상을 68,996평을 포함시켜서 평균 경사도 19도로 관광휴양 A지구, 관광휴양 B지구 지구 단위 계획을 제가 직접 마스터 플랜을 잡고 추진한 그 실력과 경험을 바탕으로 대한민국 최고의 다른 곳에서 전혀 들으실 수 없는 이 땅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한 설계 사무실이 하는 얘기를 집중적으로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영상들이니까 쭉 보시고요. 영상 꼼꼼히 보십시오. 1시간 넘는 영상들 즐비합니다. 1시간 넘는 영상들 왜 그렇게 1시간 넘게 하냐?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설명을 상세하게 입체적으로 드리다 보면 보시고 전문성 작년 구정 전서부터 지금까지 우리나라 최고의 경매공매 방송 자부합니다. 이유는 구독자가 30만 명이 넘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구독자가 많은 경매공매 부동산 유튜버가 저보다 제가 작년 구정 전서부터 올린 영상이 600개가 넘습니다. 매일같이 1개 이상 올라가요. 이런 전문적인 영상. 그거 쉬운 일 아닙니다. 그 성실성 그리고 전문적인 실력 모두 인정이 되시면 그때 나 누구고 얼마야 세네 무슨 용도로 어느 지역 몇 평짜리 땅 찾아달라 컨설팅 회원으로 가입하겠다. 그때 문자 주십시오. 건성 보신 분들 문의하지 마시고 전화 일전하지 마시고 아직까지 예산용도 지역 평수도 확정되지 않고 그냥 알아보시는 분들 그냥 나도 뭐 땅 한번 갖고 싶다. 그렇게 그냥 알아보시는 분 미래에 대한 준비를 하면서 영상 보시는 분들 저한테 문자하시고 연락하지 마세요. 서로 시간 존중하십시오. 그런 거 저한테 전화 위에도 전화사절 아래도 전화사절 자막 새벽 3-4시에도 막 전화하고 문자 수두룩하게 옵니다. 제가 그걸 보고 다 답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아직까지 예산용도 지역 평수도 확정되지 않은 추상적인 분들 그냥 영상 보시는 분들 나도 뭐 땅 하나 가져볼까? 전원생활 한번 해볼까? 이런 분들 저한테 말 걸지 마십시오. 꼭 필요한 분들 예산용도 지역 평수까지 확정이 되고 땅이 지금 필요하신 분들 그런 분들 제가 회원으로 서비스 해드리기에도 바쁘니까 예산용도 지역 평수 확정되고 당장 물건 땅 내가 마음에 드는 거 있으면 낙찰 받아가지고 전원생활, 6차 산업, 기타 귀촌, 귀산, 귀농 하실 분 그런 분만 문자 보내시기 바랍니다. 영상에서 최고의 설명을 하듯이 최고의 컨설팅 보장해 드립니다. 아무나 문자하지 마십시오. 헐값에 서비스 받으시려고 하는 분도 문자하지 마세요. 대한민국 최고의 경매공매 영상 보시고 그 정도의 서비스 내용 나도 받겠구나. 그러면 그거에 합당한 값을 지불하실 의사가 있으신 분만 문자 주시기 바랍니다. 자, 땅의 입체적인 규모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땅은 전체 둘레가 617m입니다. 여기 마을 도로 시작하는 이 부분이 105m예요. 고도가. 그 위로 뒤로 빠지는 길이 있었죠. 세 가구 뒤에서 합니다. 그 위에 내 땅 경계 107m입니다. 그 길이는 11m입니다. 아래 도로. 여기 도로 포함한 아래 땅까지 이 도로 내 땅에 포함되어 있죠. 고도가 109m입니다. 여기 시작 부분서부터 여기까지 84m고요. 104m에서 115m, 117m 여기까지 거리
59m입니다. 내 땅의 경계 117m에서 정남향으로 집 지으려고 하는 고도 가장 높은 135m까지 직선 61m입니다. 여기 135, 132, 132 평평하잖아요. 뒤에 능선이 광폭으로 상당히 평평합니다. 57m 폭으로 여기는 명당 포인트입니다. 선산으로 쓰셔도 손색이 없습니다. 이 아래쪽 땅은 내가 써도 되고 분할해서 파셔도 되고요. 이쪽은 76m입니다. 그리고 132, 125까지 57m고 125에서 125 여기도 평평하죠? 같은 고도죠? 125, 124 여기도 거의 평평하죠? 64m 내려오는데 고도차가 1m밖에 안 나요. 여기도 평평하죠? 그러므로 이 능선 전체 상록수 지대는 50여 미터 폭으로 길이도 거의 100m 완구롱지 아주 기가 막힌 땅입니다. 그리고 북쪽으로 내려가는 119m까지 내려가는데 64m 이쪽 119에서 117m 내려오는 길이 16m 북쪽에서 동쪽으로 126m까지 완만하게 올라오는 길이 81m입니다. 126m에서 북쪽 맨 아래 땅 내 107m까지 내려오는데 107m예요. 그래서 둘레는 217m고 고도차는 가장 낮은 시작하는 105m에서 여기 135m까지 30m고 아파트 11층 높이입니다. 그래도 이면 만만하게 보시면 안 돼요. 도로는 기존 도로 여기 내 땅 시작하는 데서부터 여기까지 135m 들어옵니다. 그거는 그대로 활용하시면 되고 내 땅 집 지려고 하는 여기 117m에서 61m 또 흰색 도로 올리면 되고요. 그래서 도로는 남양 집도로 61m 올리면 되고 여기 도로 올리고 남양으로 땅을 지려고 하는 평수는 446평 나옵니다. 폭은 25m고요. 높이는 이쪽으로부터 여기까지는 42m, 여기는 22m입니다. 그래서 446평 나오니까 절반으로 나누면 223평이니까 기가 막히죠. 전원주택 가장 좋아하는 평수입니다. 그래서 여기를 지금 이 부분인데 이렇게 하나 두 개로 땅 작업을 하셔가지고 226평씩 나오니까 두 가구 들어가도 되고 요거를 약간 세분화하면 땅을 여기는 요만큼 여기 요만큼 그렇게 단작업을 해가지고 집을 여기 짓고 아래 텃밭으로 활용하시면 되죠. 여기 전원주택 짓고 아래 텃밭으로 활용하시면 되죠. 훌륭한 땅입니다. 위에 능선 135m에서 완만하게 뒤로 이렇게 누워 있잖아요. 그 폭이 57m 폭으로 길이 100m 누워 있습니다. 이 위에 능선 상당히 쓸만한 아주 훌륭한 땅입니다. 그리고 북쪽으로 이렇게 완만하게 내려가는 땅입니다. 환경 등급은 모두 2등급입니다. 건축개발행위 하는데 환경부 통제받을 이유 전혀 없습니다. 전체가 계획관리고 공시가는 3,060만 6,996원이고 근거로 제가 자체 감정하면 1억 200만 원 봅니다. 감정도 비슷하게 됐습니다. 감정가 1억 넘는 물건입니다. 이 땅 시세는 2억 6천짜리 물건입니다. 그래도 산이니까 아무리 낮아도 이렇게 높이가 18m 고도차밖에 안 돼도 여기 집 지려고 하는 117m에서 135m까지 직선 61m 고도 경사도 16.44예요.
요게 도로법상 도로가 나오는 경사 기준이니까 그거보다 낮은 이 정도 경사니까 마트 주차장 센 거 올라가는 것보다 낮습니다. 경사가. 그래서 그거를 두 개로 단작업을 해가지고 요거도 또 두 개로 단작업을 해서 여기 집 짓고 아래는 텃밭, 요거도 두 개 단작업해서 여기 집 짓고 아래 텃밭으로 그렇게 활용하시면 두 가구 들어와서 정남향에 편안하게 전원생활하는 데 딱 좋고, 이 옆에 땅은 이웃 지인이 같이 들어오셔서 사셔도 되고 텃밭으로 쓰셔도 되고 잘라가지고 분양을 해도 좋습니다. 산사태 등급 3등급 63%입니다. 평균 경사도가 15도에서 20도에 아주 완만한 산입니다. 30도 이상 경사가 하나도 없어요. 25도에서 30도가 12.23%, 이쪽 면 도로 옆에 면만 경사가 약간 있고, 이쪽 능선 정상 뒤에 모두 완구릉지로 훌륭하게 땅 활용 가치가 좋은 땅입니다. 먹는 물 60m 뚫으면 나오고 비유명은 18m 뚫으면 관정 확보할 수 있고, 온도는 11도에서 12도, 마이너스 17도까지 내려가고 17도까지 올라갑니다. 탄소 흡수량 174니까 탄소 흡수량 이렇게 썩 좋은 거는 아니지만 앞에 멀찌감치 트여 있는 개활지 그리고 이 땅을 둘러싼 주변의 산에 탄소 흡수량 좋습니다. 이 땅은 지금 평수가 작잖아요. 2326평 작은 땅이기 때문에 탄소 흡수량이 얼마 안 나오지만 이것도 2만 평 기준으로만 적용을 해도 1700급이니까 탄소 흡수량 괜찮은 거죠. 탄소 흡수량은 내가 그 땅에 가서 숲세권을 누릴 수 있느냐에 대한 판단을 참조하시라는 겁니다. 강우량 1300에서 1400이니까 우리나라 평균 강우량보다 더 오고요. 양토 땅의 색깔 보셨죠? 훌륭한 땅입니다. 기타 참나무류가 주이기 때문에 질은 18에서 30cm, 이 능선 부분 상당히 많습니다. 31년에서 40년 나무 71% 이상 울패도입니다. 나무 상당히 좋습니다. 정남향이에요. 땅 기준으로 이쪽은 모두 남향, 이쪽은 북향입니다. 훌륭한 땅입니다. 편안하게 전원생활 나 혼자 하기엔 너무 큰 땅이고 몇 가구 들어오셔도 되고 땅을 쪼개서 파셔도 되고 다용도로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정가 1억 넘는 물건 2330평 남양 계획관리 3700만원 입찰가 제한드리고 전기도로 모두 다 들어와 있고, 여기는 남한강 4km 인터체인지에서 내 땅까지 5분이면 들어옵니다. 상세 정보 필요하신 분 컨설팅 회원으로 가입하시면 드립니다. 나도 땅주인 나도 건물주 땅과 함께 구독자님 좋은 일만 있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컨설팅 받으시는 회원님 모두 낙찰 받으시고 여러분의 자산 지속적으로 증식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땅과 함께 여러분들의 새희망 성취되시기를 축원드리고 새해 모두 평안하시고 행복하시고 건강하시고 여러분들의 소망 성취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두 가지 입법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6차 산업치유복지 임업농업업 입법 프로젝트는 네덜란드에 가면 케어팜이라는 제도가 있는데 팜, 임업농업업 현장에서 치유가 일어나면 복지비를 지원해 줍니다. 우리나라도 거기까지 가자는 것입니다. 두 번째, 내 땅 자연힐링 복지바우처 쿠폰 입법까지 가자. 이 부분은 우리나라 산이 64에서 65%입니다.
그 자연 조건 좋은 산에 나라로부터 자연 힐링 복지 바우처 쿠폰을 받은 국민들이 바로 여러분들 땅에 와서 소비하게 하는 입법까지 가자. 그것이 제가 경매공매 물건을 수단으로 가려고 하는 새로운 길입니다. 우리나라 요즘 캠핑카 트레일러 많이 다니기 시작했죠? 이미 자연 조건 좋은 선진국은 자연 힐링 복지 바우처 쿠폰을 전 국민에게 줘서 그거를 받은 국민들이 그렇게 즐기러 다녔습니다. 우리나라도 거기까지 가자는 겁니다. 그거를 위해서 입법 2가지를 주장을 하고 있고 저는 공양뉴스 인터넷 신문사 발행인입니다. 하는 일은 국회의원들 입법기관이잖아요. 무슨 입법했고 무슨 공약했고 얼마나 잘 지켰는지를 점수화해서 다시 뽑아도 되겠다 아니다. 투표 정보를 제공하는 국내 유일한 신문사입니다. 그러므로 제가 입법 2가지 추진할 역량이 충분하게 있고도 남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공매경매 물건을 수단으로 본방송을 하는 것이고 그렇게 낙찰받은 땅에서 편안하게 지금 물건같이 그냥 자연인생을 하셔도 되고 6차 산업까지 확장이 되어지면 상당히 좋은 거죠. 거기까지 가자는 겁니다. 그 6차 산업 현장에 치유가 일어나면 나라에서 할 일을 여러분들이 하신 거잖아요. 대단한 일을 하신 거잖아요. 6차 산업 통해서 경제적인 일자리 창출하고 세금까지 내시고 각자가 가지고 있는 어떠한 부족한 부분 6차 산업 융합농업 현장에서 건강하게 회복이 되고 치유가 된다면 대단한 일이죠. 그러면 나라에서 치유복지비가 지원이 되게 하는 입법까지 가자. 그 목적을 가지고 본 방송을 하는 겁니다. 함께 하실 수 있는 브랜드 사업들 이런 것들 있고요. 전국 7만여 건 경매공매 부동산 다른 경험 지식 설계사무실이 2,000평 개발하자는 것을 제가 20만 평 넘게 지구 단위 계획을 잡고 마스터 플랜을 추진하잖아요. 땅 활용 개발법 도움드립니다. 땅 활용법 모를 뿐이지 못 쓰는 땅은 없습니다. 공부가 되는 영상 매일 한 개 이상 올라가니까 꼼꼼히 보셔서 식견을 높이셔서 좋은 물건 판단하시고 입찰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쓴 책 2권 광고하겠습니다. 제이모 신학 원론은 교보문고에서만 구매하실 수 있고 만들어 놓고 파는 책이 아니라 주문하시면 그때부터 찍어서 보내드립니다. 주제는 제2차 종교 기독교 개혁이 필요하다. 첫째,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어지는 예배자상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 그 삶을 보고 가족이 가정에서 직장에서 직장인이 주변의 사회 구성원들이 나를 보고 예수 믿는 사람 인정해주고 존중해주고 존경해주고 그럴 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어지는 것이지 종교집단 교회에 소속되어져서 주일날 예배나 드리고 평상시에 전혀 신앙인답게 언행을 하지 않고 사는 종교인, 그리스도인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신학적으로 신앙적으로 논증을 했고요. 2번째, 축복명령 수행 예배자 3.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죠. 그리고 그 피조세계를 다스리게 하시려고 창세기 1장 26절에 계획을 하시고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1장 28절에 먼저 복을 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잘 되기를 바라면서 복을 주시는 좋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축복명령이라고 정의를 했고요. 3가지 명령은 충만하라, 정복하라, 다스리라 3가지인데 정복하라와 다스리라는 왕권이고 이 충만하라는
조건이 두 가지인데 생육하고 번성해야 땅에 충만하게 되는 겁니다. 내가 땅에서 생육하고 번성하여 충만하게 살려면 청년들이 일자리 걱정 없이 좋은 일자리 없고 집값 때문에 걱정해서 결혼 포기하고 그런 일 생기지 않게 하려면은 정치가 해결해야 되는 영역이죠. 이태원에 가가지고 젊은 아이들이 죽지 않을 권리, 나라에서 책임져지고 정치가 책임져야 할 문제 아닙니까? 정치가 갈수록 혐오스럽게 자기의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말이 안 되는 얘기들 많이 하고 있죠. 그런 정치인들 잘 구분하시고 정치 혐오 투표 안 하지 마시고 포기하지 마시고 그런 정치인을 다음에 찍어주지 않으면 됩니다. 그러면은 서서히 정치가 내가 원하는 쪽으로 갈 수밖에 없죠. 투표 잘해야 됩니다. 대통령, 국회의원, 지자체, 직선 정치인들 눈을 부릅뜨고 못마땅해도 그나마 좀 나은 사람 뽑기 위해서 관심을 갖고 막말, 아주 못된 인간성, 공감 능력 없고 그런 정치인들 눈을 부릅뜨고 다음에 뽑아주지 않으면 정치 개선됩니다. 충만하라는 생육하고 번성하여 내가 땅에 안전하고 행복하고 편안하게 살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정치인 잘 뽑는 거로부터 기본이 되는 것이고요. 정복하라 다스리라는 왕권인데 저 왕권은 성경을 근거로 세상신 사탄에게 넘어갔습니다. 그런데 그 증거가 어디냐 하면은 이 부분에 대해서 신학자들과 상당히 토론을 하면서 찾아내려고 했는데 신학자가 아무도 그걸 찾아내지 못했어요. 아직 미개척 분야입니다. 이 축복명령 세 가지, 충만하라, 정복하라, 다스리라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피조세계를 청지기, 제사장직, 예배자로 다스리게 위탁하시려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면서 첫 번째로 하신 명령이기 때문에 성경의 가장 중요한 주제인데 신학적으로도 논증이 되어지고 다루지 않고 교회에서도 설교가 되어지지 않아요. 정복하라 다스리라는 두 가지가 왕권인데 성경에 사탄을 세상 신이라고 표현하고 있죠. 그러면 사탄이 왜 세상 신이냐? 그리고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금식하시고 사탄의 시험을 당하는 장면이 있죠. 그 중에 사복음서의 기록 중에 누가복음에 보면 사탄이 세상 모든 권세를 높은 곳에서 쭉 보여주면서 예수님께 너 나한테 절해라. 그러면 내가 이 세상 권세와 영광 너한테 줄게 하면서 하는 그 앞말이 중요한데 그 앞말의 성경의 표현이 어떠냐면 이 세상 권세와 모든 영광 내게 넘겨준 것이 되었으므로 너에게 줄게. 절하면 내게 넘겨준 것이 됐대요. 누구로부터 넘겨받았을까요? 하나님 말고 없죠? 그러면 하나님이 그 세상 모든 권세와 영광을 사탄에게 넘겨줬을까요? 언제? 원죄 사건 때 넘어갔으리라고 추론이 되어지고요. 그 추론이 타당한 합리적인 근거는 욥기를 보면 하나님이 욥에게 복을 주셨죠. 그래서 당대의 최고였죠. 그거를 보고 사탄이 와서 제가 저러는 거 하나님이 제 이뻐하고 축복해서 그래요. 다 걷어가 보세요. 제가 하나님을 올바로 신앙하는지 그렇게 꼬드기잖아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생명만 건드리지 말고 그럼 너 마음대로 한번 해봐라. 그렇게 짬짬이가 나오잖아요. 성경의 기록으로. 그거를 볼 때 충분히 사탄이 누가복음에 예수님께 이 세상 모든 권세와 영광 내게 넘겨준 것이 되었으므로 너 나한테 절하면 내가 너한테 넘겨줄게. 그렇게 할 때
그 내게 넘겨준 것이 되었으므로라고 말하는 그 논리적인 근거가 욥기를 근거로 사탄이 하나님으로부터 넘겨받았겠다라고 추론을 하는 건 합리적이죠. 그 일이 그럼 언제 일어났을까요? 언제 사건 때 일어났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죠. 즉 세상신 사탄을 이기셨잖아요. 그러니까 정복하라 다스리라는 사탄에게 넘어갔지만 저 왕권을 제대로 가져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예수님으로부터 위탁받아 오는 거죠. 그러려면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종 그리스도의 군사종이라는 신앙 정체성을 확보를 하고 예수님으로부터 정복하라 다스리라를 위탁을 받고 내 맘대로 갑질하면서 하는 거 아니고 십자군 전쟁하는 거 아니고 절에 가서 기둥뿌리 잡고 무너져라 기도하는 거 아니고 이슬람권에 가서 전도하면서 포로로 잡히는 거 아니고 사랑으로 함께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정복하라 다스리라 왕권이 바로 올바른 왕권을 행하는 것입니다. 갑질하는 거 아닙니다. 약자 도와주고 사랑으로 합력해서 상향시키는 것, 그 왕권이 바로 정복하라 다스리라입니다. 충만하라 정복하라 다스리라 상당히 중요한 성경의 핵심적인 것인데 아직까지 이게 신학적으로 논증이 안 되고 교회에서도 설교가 안 된다는 것에 제가 너무 놀라워서 쓴 책이에요. 세 번째 하나님 나라 확정에 기하는 예배자 삶은 교회 매형 성장, 건물 짓고 성도, 수평 이동하면서 성장시키는 거로 하나님 나라가 확장이 됩니까? 우리 기독교가 왜 이렇게 갈수록 세상에 영향력이 떨어지고 전도할 때 예수 믿으세요 하면은 뭐라고 합니까? 요즘 분위기가. 니네나 잘해라. 그거 아닙니까? 하나님 나라 확장에 기여하는 예배자 삶은 내가 첫째, 나의 언행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이라고 인정되어지고 존중되어진 그 나를 통해서 복음의 교두보 하나님 나라 확장이 확보가 되는 겁니다. 그것을 청지기 제사장직 예배자 삶으로 논증한 책으로 상권중권학원 3권으로 구성된 제가 쓴 책이고 크라운판입니다. 책이 커요. 교보문고에서만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이 책 사셔서 여러분 손주 장명 직접 해주세요. 그리고 주변의 사람들 의사결정 패턴을 분석하면서 상담을 해주는 아주 훌륭한 이론인데 이 책 교보문고에서만 구매하실 수 있고 제가 쓴 책입니다. 저는 이름뉴스 인터넷 신문사 발행인으로 2009년 7월 2일서부터 세계 최초로 제가 쓴 새로운 사회과학 이론 이름뉴스 이름경영학으로 뉴스에 등장하는 정치인, 공인, 기업인 왜 그런 의사결정을 했는지를 분석해서 2009년 7월 2일서부터 공개적으로 보도를 해왔습니다. 그 결과 누구나 자신의 이름처럼 의사결정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른 성명학 아니고 이름뉴스 이름경영학 사회과학 학문으로 분석한 이름의 지수는 인생의 좌우명이 될 수 있습니다. 혈액형보다 여러분들 많이 추정하는 MBTI보다 훨씬 그 사람의 의사결정 패턴을 정확하게 분석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의 과거, 현재, 미래까지 들여다볼 수 있는 기가 막힌 이론입니다. 그 증거가 대기업 인사권자가 재채자가 많습니다. 최종적으로 인사 발령할 때 이름의 지수를 이름뉴스 이름경영학으로 분석해보면 어느 부서로 발령을 해야 될지 판단하는데 중요한 필터가 될 수 있는 이론입니다. 교보문고에서만 구매하실 수 있고 이 책 사셔서 손주 장명 직접 해주시고 주변의 사람들 이름 지수 분석해서 상담해 주는 것도 노년에 좋은 기여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두 번째 제가 썼고 교보문고에서 구매하실 수 있는데 찍어놓고 파는 책이 아니라 재고 없고요.
주문하시면 그때부터 찍어서 보내드리는 친환경 출판으로 보내드리는 책입니다. 모두 행복하시고 여러분의 소원 성취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